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XRP 달러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5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 푸틴, 시진핑 같은 라인에 있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큐의 핵심 멤버, 세 번째로 네테라 게테라에서 1번과 18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네 번째로 그 황금의 시대, 골디락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어러블 가이 그림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변경된 그림이 최근에 이제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이제 9,365달러로 약간 뭐 약보합 상태에 있는데, 어제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이 초록색 51 이평선에 이제 올라탔습니다. 올라탔고, 지금 보시면 이제 21 이평선이 이렇게 살짝 들렸어요. 지금 이제 21을 계산을 체크를 해보면 현재 위치에서 21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 4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봉들이 빠지면서 21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올라오는 이제 21이평선 힘 받고 다시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밑에 122평선, 122평선이 201이평선, 주황색 201이평선과 보라색 이 361이평선도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이제 120 봉이 지금 이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봉들이 빠지면서 122평선이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22평선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서 이 122평선이 이 장기 이평선인 201 이평선, 361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면서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거의 한 2달 넘게 5월 9일부터 6월 7월 말까지 2달 넘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이 박스 하단의 상단부에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비트코인을 상방으로 좀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추세선을 그려봐도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봐도 돌파가 됐어요. 비트코인 돌파가 됐고, 돌파된 상태에서 옆으로 지금 누워주면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63.75로 지금 지난번에 이 64라인, 64.3라인을 깨고 나서 지금 이제 이 63.7 이 자리에서 보시면 거의 한 10일째, 7월 8일부터 지금 현재 22일까지 한 14일, 2주 정도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가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21이평선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현재 이제 64라인까지 21이평선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옆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횡보할 자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21이평선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쏟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빠지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60라인까지 그 122평선이 지나가는 60라인까지는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으로 그럼 이제 XRP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4시간봉 차트고 현재 이제 0.198달러로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미 있는 모습을 만들고 지금 앞으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XRP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한번 지난번 그 7월 6일에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해서 고점 만들고 0.21달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0.199달러, 0.2달러 이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해줬어요. 횡보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 7월 16일에 이렇게 한 차례 하락해서 4시간봉에서 장기 이평선인 이 201평선, 201평선과 121평선 지지받고 올라와서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시키고 다시 옆으로 흘러내리다가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그림이 그 비트코인 2018년도 고점 찍고 그 다음에 6,000달러에서 횡보를 하다가 3,000달러까지 2018년도 그 11월에 3,0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2019년도 초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작년 6월달에 13,900달러 비트코인 고점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 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반등해서 이 중심
중심값인 이 1300달러 이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그 비트코인 그 일봉 차트에서 그 그림과 지금 XRP 이 4시 한봉 차트의 이 그림이 저는 그 프랙탈로 봤을 때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XRP도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 그 0.2달러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하면 1300달러를 돌파할 때 비트코인이 크게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XRP도 이 0.2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지금 일봉 차트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20일 이평선이 50일 그리고 이제 12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줬고 이 지금 지난번에 날짜 계산했던 부분 보시면 이 중심값 이 중심에서 제가 날짜 계산을 이 자리부터요. 이 자리부터 중심값 이때가 70, 80봉 80봉이고요. 그리고 이 중심에서 80봉이 되는 자리가 7월 22일, 뭐 7월 23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 왔고 7월 22일, 23일 해서 날짜 계산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때는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제 흘러내렸다라고 하면 지금 날짜가 이제 꽉 차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등을 해줄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한 번에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1일 평선이 이 50일, 120일 골크 만들어주고 지금 올라와서 이 추세선까지 돌파를 시켰어요. 돌파시켰고 4시 한봉 잠깐 다시 보시면 4시 한봉에서도 지금 이 윗골이 달린 부분 이 부분에 추세선을 그린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그려도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지금 이제 돌파한 후에 옆으로 누워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이제 새벽에 이거 코인 참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새벽에 그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주디 셸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임명 가결됐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주디 셸턴 같은 경우는 찬성 13표 반대 12표로 가결이 됐고 월러 지명자는 무난하게 가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디 셸턴이 이제 가결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디 셸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근본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근본위로 넘어간다, 특히 이제 디지털 근본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림 자체가 주디 셸턴이 어떻게 보면 연준이 의장을 지내면서 그때 발표를 하는 것이 그림으로도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상원 투표를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브릭스 관련 기사인데, 디지털 혁명을 준비하는 브릭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프리카 이 5개국을 브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 빠른 기술 개발을 투영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나노기술, 생명공학,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읽어보면 혁신의 이 급증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전체를 새로운 번영의 궤도에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 브릭스 회담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인도는 4차 산업혁명 영역에서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일하기를 원하며 모든 국가는 이에 대한 모범 사례와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네세라에 나와 있는 앞으로 그 황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저는 이제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브릭스 국가의 주요 은행은 이 크립토커런시 및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인프라 금융 부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단톡방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톡방 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신청합니다만 딱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청 접수가 안 되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본인 실명하고 유튜브 닉네임을 연락처와 같이 적어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그 활동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활동했던 그 유튜브 닉네임을 제가 검색을 해서 활동했던 내역을 확인해 보고 좀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제가 가입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닉네임 꼭 포함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톡방이 뭐 리딩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공부를 하는 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공부를 하는 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냥 정보만 어떻게 보면 얻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예 저는 안 들어오시길 바래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내가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같은 라인에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작년 말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 푸틴, 이 시진핑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밑에 이제 김정은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중국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지금 공산당을 어떻게 보면 축출해 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진핑이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같은 라인에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고 예전과 달리 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전쟁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 지구는 이제 종말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 이제 세계 핵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종말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부분에서 먼저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 딥스테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딥스테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 문제를 발생시켜서 현재 각국을 약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이 부분에서 합의된 상황에서 최대한의 물리적인 충돌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각국의 딥스테이트들을 제거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는 공산당인데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시진핑도 공산당이기도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여러 파벌이 존재합니다. 그 파벌이 존재하고 시진핑을 축출해내려고 하는 그 파벌, 상대방 파벌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와 푸틴과 손을 잡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이제 영상을 하나 이제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딥스테이트 오바마와 푸틴, 그리고 QAnon 트럼프와 푸틴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는 그 영상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럼프와 푸틴과 오바마와 푸틴, 재미난 영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푸틴 대통령과 이 오바마 대통령 둘이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약간 서먹서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또 이렇게 가깝게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딥스테이트인 오바마를 이 푸틴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하고는 이제 말도 안 섞으려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이제 웃으면서 얼굴도 어떻게 보면은 몸을 한쪽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완전히 기울였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울인 상태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푸틴은 이미 이 오바마가 딥스테이트 세력인 거 알고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웨이페어 대표, 아마존 이베이도 이제 마찬가지다 라고 써놨고, 밑에 이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예전에 악수를 할 때 뭐 악수 예절이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꽉 했던 그런 사진들이 많이 돌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리도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를 세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몰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크롱이라든가 이 트리도 총리가 했던 일들,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경멸하면서 악수를 꽉 잡고 앞으로 두고 보자라는 어떤 경고장을 저는 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면 예전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재미나다. 왜냐면 이 메르켈이라든가 뭐 마크롱, 이 뒤에 이제 영국 총리도 이제 보이고요. 이런 사람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뭐 할 테면 해봐 이런 이제 표정인데, 결국 이제 볼턴 같은 경우는 배신자로 이제 보였고, 이때 이제 표정도 어떻게 보면 이런 표정이 나왔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류를 이제 보여주면서 뭐 할 테면 해봐 이런 표정인데, 그 메르켈 총리와 이 마크롱, 그리고 영국 그 전 총리, 그리고 지금 캐나다의 트리도, 이 사람들이 그 큐 맵에 보시면 다 딥스테이트 세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날렸고 악수를 세게 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로 했던 것이다. 그 트리도 총리가 아까 그 웨이페어 대표, 인신매매라는 그 웨이페어 대표와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서 뭐 총리이면서 아동들의 어떤 인신매매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도 그냥 오히려 알고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일을 도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악수를 세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Q의 핵심 멤버 3명은 누구냐? 물론 이제 Q의 핵심 멤버 10명 정도가 핵심 멤버가 이제 있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핵심 멤버로 우선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다이애나 왕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로 죽은 인물들로 알고 있는데,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등장은 아버지인 그 존 F 케네디가 주도했던 네세라 게세라의 등장을 의미하며 기득권의 부를 빼앗아 대중들에게 그 부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와도 저는 굉장히 큰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된 그림들을, 사진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 묘역하고 다이애나 왕비 묘역하고 이렇게 묘역의 그림이 Q로 되어 있습니다. 묘역의 그림이 뭐 이렇게 일루미너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피라미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다이애나 왕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Q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이애나 왕비가 이 손가락 욕을 하는 이 사진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고, 이 사고 사진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사고가 데미지를 안 입었기 때문에 이 사고는 위장된 사고다. 그러니까 사고를 통해서 다이애나 왕비가 죽은 걸로 위장을 하고 그 영국 왕실로부터 탈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마찬가지로 이 Q로서 활동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뭐 살아있냐, 뭐 진짜 다시 등장할 거냐, 부통령으로서 등장할 거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몇 차례 이제 드렸는데, 우선 이제 이 사진을 보면 거의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39살에 99년도에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 이 사진은 굉장히 최근 사진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거는 그 펜스 부통령이 만약에 이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대선은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대선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이 게마트리아 외에 Q 리얼 아이덴티티, Q가 진짜 누군가 이렇게 넣었을 때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사고사로 위장을 하고 이 Q로서 활동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자료를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봤던 자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Q에 있는 일원이 그 지금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에어포스 원에서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Q가 굉장히 미국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최측근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측근이라고만 예상을 하고 과연 이 사람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일 것으로는 상상을 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에어포스 원을 같이 타면서 그 사진을 올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올려주신 내용인데 단톡방에 지금 보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 그 헬리콥터 타는 전용 헬리콥터에 이 뒤에 한 명의 이 사람이 이제 보이는데 이 실루엣이 굉장히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머리 라인을 보면 젊었을 때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이 머리 라인과 이 전용 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이제 이 머리 라인, 물론 모자이크 처리돼서 자세히 이제 보이진 않지만 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손 모양, 이 하트를 그리는 이 손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이 손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주니어, 다이아나 왕비. 이 세 사람의 이제 손 모양이 이 큐를 상징하는 하트의 모양을 손으로 이렇게 동작을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네세라 게세라에서 1번 모든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은행 채무는 은행 및 정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해소 및 탕감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물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될지 이 부분은 저도 모르는데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업 주체들과 개인들에 대해서 탕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사업체의 경우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링크를 걸어드린다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링크를 이제 안 걸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길 바라고,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 PPP 탕감 서두르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PPP 융자의 가장 큰 장점은 탕감이라는 겁니다. 전액 탕감이고, 탕감되지 않는 그 잔여 융자금은 5년 동안 1% 이자율로 상환한다. 24주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아직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6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잘 계획된 지출 집행으로 100% 융자금 탕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일정 부분 이 탕감, 채무 탕감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IMF 총재가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부분, 그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네세라 게세라에서는 모든 신용카드, 뭐 주택대출 등 모든 은행 채무가 탕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존 법정화폐의 빠른 가치 하락으로 기존의 빚이 그 의미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면 탕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탕감이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에 그 네세라 게세라 18번에 뭐가 나오냐면, 이 감춰졌던 막대한 양의 재화를 인류 보편과 전 세계 번영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 이게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류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금을 꺼내서 그 금을 기반으로 해서 인류 번영에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전 세계 성인들에게 일정량의 재화를 제공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부모들 그리고 이제 친인척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성인이 됐을 때 지원을 해준대요. 한 뭐 1억 원 이상 되는 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과 같은 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돈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실질적인 빚 탕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일정량의 재화가 제공되는 부분이 겹쳐진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빚 탕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빚이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황금의 시대, 풍요의 시대, 골디락스 경제는 그럼 과연 가능할까? 골디락스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무언가를 일컫는 용어이다.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3마리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녀는 곰이 끓인 3가지 스프 중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그리고 적당한 것 중에서 적당한 것을 먹고 기뻐한 것에서 따온 말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제학에서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일컫는 골디락스 경제가 있다. 골디락스 경제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경제 용어이다. 골디락스란 용어가 경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당시 미국 경제는 수년간 4%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는 이례적인 호경기를 누렸다. 그럼 이제 이 골디락스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지금 아까 18번, 그 네세라 게세라의 18번 내용을 보면 일정 부분의 재화를 전 세계인들, 성인들에게 제공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돈을 뿌리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그리고 돈을 많이 뿌린다라고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골디락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골디락스 경제는 돈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한 인플레이션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아까 그 봤던 부분, 이 디지털 혁명 기사에서 봤던 부분,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노기술, 생명공학, 로봇공학, 그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면서 혁신의 이 급증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그리고 국가 전체를 새로운 번영의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가 자리 잡게 되면 AI와 로봇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은 이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일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생계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시대가 펼쳐지는 게 저는 이제 황금의 시대, 풍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나오는 일정 부분의 재화, 그리고 생산 비용이 굉장히 그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억제된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나, 위의 이유로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골디락스 경제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올 그 황금의 시대, 풍요의 시대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섯 번째는 좀 재미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어러블 가이 그 1, 2, 3 그림의 그 패러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재미로만 진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인데 지난번에 그 베어러블 가이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림,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 그림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밤하늘로 바뀌었고 지금 달을 바라보는, 근데 달인데 특이하게 이제 약간 그 황금색 달을 바라보고 있고, 이 뒤에 보니까 지금 봤는데 이 뒤에 보니까 이렇게 스마일 표시가 있습니다. 스마일 표시가 있어요. 스마일 표시가 있고, 그 XRP 이 벨트를 이 베어러블 가이가 이 전망대 이 위에 이렇게 차고 있고, 또 데이비드 숄츠도 이 XRP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 이분 잠시 뒤에 이제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배 이 돛에 이렇게 이제 바나나 그림이 그려 있는데, 이 돛 가운데 보시면 이 XRP 모양의 그 바나나를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놓고 그 XRP 로고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여기 이제 뭐 숫자 5089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Do not touch my banana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이렇게 쌓여있는,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도 있고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배에 런스 온 리플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라는 글자는 지워졌습니다. 인내라는 글자는 지워졌기 때문에 많이 참았다 이런 의미로 지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책이 그 검정색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스위프트, 이거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배 뒤편에 이렇게 도르래에 의해서 초록색 바구니 ODL이라고 써있는 도르래에 의해서 뭔가 이제 끌어올려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또 댓글로 올려주시면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이 부분도 금에서 그 예전 그 연금술 관련된 이제 기호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봤던 이 기호, 이거는 이제 XRP 이 기호와 지금 이거를 XRP로 바나나를 표현한 거다. 그리고 바나나로 이제 XRP를 표현한 게 그 노란색 근본이를
금과 이제 XRP가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보고, 예전에 이제 데이비드 슈월츠가 올렸던 사진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 XRP 벨트가 묶여있는,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봤던 그림에서는 데이비드 슈월츠가 차고 있다라는 거죠. 차고 있는데 이 바나나와 데이비드 슈월츠가 차고 있는 이 벨트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봤냐면, 첫 번째로 바나나는 그 노란 금을 상징하는 거죠. 골드를 상징하고, 두 번째로 이건 이제 심장철원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그 바나나 철자가 달라서 이건 이제 불어고, 프랑스 그 ODL 테스트가 그 뒤에 이제 바로 있어서 프랑스 ODL이 열린다. 이 심장철원님이 이제 의견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CBDC 업체가 세 군데로 이제 압축이 되었는데, 그 세 곳 모두 XRP와 연관이 되어 있다. JK 루이스님이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데이비드 슈월츠 벨트로 올라간 XRP는 바나나인 금과 연결이 돼서 챔피언 벨트를 상징하면서 시총 1위를 탈환하는 그런 의미로 또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다섯 번째로 빙산 위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XRP, 아까 이제 그 배에 있던 그 그 바나나 있잖아요. 이 바나나, 수북기사인 이 바나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괴가 되겠죠. XRP를 금과 연결을 시키면서 결국에 그 XRP 그 절반 이상 550억 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그만큼의 이제 금을 가져가는 효과가 된다. 그러면서 이 빙산 위에 약간 위태롭게 지금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어떤 유동성으로 위기를 겪을 때 이 금을 가지고 이 유동성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구출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아마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Q를 믿을 수 있느냐, 지난번 그 Q 가이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지, 제가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주요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정보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다 그럴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고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 의심이 가거나 궁금한 부분은 직접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부분하고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앞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존에 이제 교육 체계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정반대의 의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정말로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그런 대중들로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를 키워왔던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저는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